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소 석 달간 10%가량 인하될 전망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한 취업준비생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3곳을 들렀지만 사기 정보 공유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야3당 통합이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전북 지역 첫 번째 확진자였던 60대 여성이 완치돼서 오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고비를 넘은 것인데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만 막으면 도내 상황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62세 여성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3일 만입니다.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입원 당시 폐렴 증상이 있어 그동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해왔는데 상태가 호전돼 지난주부터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접촉자들에게 미안함을 나타냈고 성실히 치료해준 의료진들에게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증상 자체가 CT상에서 보이는 소견은 굉장히 심하였지만 음성 나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염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의 유일한 8번째 확진자의 퇴원으로 도내 상황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군산 사우나 시설과 대형마트를 다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83명 중 남은 인원은 단 16명. 이들도 내일 격리 해제됩니다. 폐쇄 조치된 군산의 내과 의원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으며 다음 주에는 16번 확진자의 접촉자 1명만 남게 됩니다. 일단 내부 확산은 방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 유입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 확진자 퇴원을 기점으로 도 보건당국은 악몽과도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역 경제는 여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 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임대업을 하는 이영근 씨는 당분간 임차인에게 월세를 줄여서 받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경우 코로나19의 안전지대지만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면서 한옥마을까지 직격탄을 맞은 상황. 이 씨 건물에 입주한 소상인들 역시 피해가 예상되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아예 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상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건물주들이 조금 상생하는 의미에서 한옥마을에서 이 씨와 함께 임대료 인하에 나선 건물주는 모두 14명입니다. 최소 석 달간 10%씩 월세값을 덜 받기로 했습니다. 참여 인원이나 액수 모두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건물주가 먼저 상생을 외치며 행동에 나선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일로서 비춰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사례를 참고해 갱리단길과 천마중길 등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치단체가 본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이번 주부터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유관기관 37곳에 구내식당 운영을 축소하거나 휴무 검토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부안군은 격주의 주 하루 휴무였던 구내식당 운영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매주 이틀씩 휴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밀착 관리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이나 검역소 통보로 인한 대상자에 대해 전담 공무원들이 1:1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2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소독 후 집 안에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한때 69명이었던 자가격리 대상자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취업준비생의 안타까운 사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 3곳을 거쳐갔지만 그 누구도 이 치밀한 보이스피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수영 기자가 사건을 되돌아봤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이들은 피해자 김 씨가 사기 전화에 반응을 보이자 통장 잔고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은 434만 원 자유출금 통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조합중앙회에 활구에 3천만 원이 있어야 정상인. 지금 체크카드는 어디 거 쓰고 계세요? 범죄에 연루되는지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데 김 씨가 들른 은행은 모두 3곳입니다. 먼저 3천만 원이 든 A은행에서 계좌 해지를 시도했지만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 안 가져가거든요.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했대요. 그럼 더 의심쩍잖아서는 보통 우리 다닐 때는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도 없더라고요. 사기단은 지점을 옮길 것을 지시하며 은행 직원을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신청해서 하셨다가 이쪽으로 오셨네요. 여기. 네, 직장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네, 직장이라고 얘기했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오신 거 아니냐고. 해지가 안 된다 말이 돼요? 순창 지점에 있는 X가 범인이거나. 결국 3번째 옮긴 또 다른 은행에서는 현금 인출 한도를 최대로 높이란 지시를 받고 수백만 원을 인출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의 경우 같은 은행 지점끼리면 몰라도 은행 간 공유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전국 부처도 마찬가지죠. 딱 절벽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게 무섭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했던 사기정보 공유 체계는 현실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1차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예방 매뉴얼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 검거와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 28살 김모 씨 아버지는 게시글에 아들의 유서 내용 전문을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연간 2만 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공동체 간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교육회복조정지원단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회복조정지원단은 학교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협의부터 개별 면담과 본조정, 사후 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은 지난해 22명의 위원이 모두 60건의 분쟁을 해결했다며 앞으로 9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건데요. 통합이 되더라도 유권자들이 공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통합을 위해 만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은 첫 회의 당일 신속한 통합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 없는 통합을 하고 이후 소상공인과 청년 등 새 정치 세력과 2차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3당 통합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외부 세력과 결합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한신당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기존 지도부의 이선 퇴진을 요구했지만 손 대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통합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세대 교체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일각에선 통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막판 주도권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 가닥을 잡아가지고 마지막 패를 딱 깐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결렬됐다? 아니, 전혀 아니고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은 전국에서 민주당 심판 여론과 안철수 바람에 힘입어 10석 중 7석을 차지하며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졌고 평화당 일부가 다시 탈당해 대한신당을 세우는 등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각 당은 잇따라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도로 호남당을 넘어선 가치의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 하지만 총선까지 남은 기간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지 미지수인 데다 과거 분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전담 재활병원 설립과 장애인 콜택시 전국 일원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처우 보장 등 11가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장애인 관련 공약이 축소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관련 정책이 반영되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로 짓는 한옥 건물과 한옥마을 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신축은 최대 5천만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형태가 한옥 건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군산의 모 폭력 조직원 24살 A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밤 11시쯤 군산시의 한 야산에서 B씨 등 2명을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고창에서 서울 가는 길이 좀 더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군이 고급형 서울행 우등버스를 도입해 하루 8차례 운행합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고창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절반이 고급형 우등버스로 교체돼 군민들이 편리하게 장거리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군이 시외버스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하루 16차례 중 오전 6시 30분 첫 차부터 오후 6시까지 8차례 운행합니다. 앞으로도 우등버스 확대 도입과 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고창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을 먹고 자란 한우 진사무가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전북대와 함께 홍삼 제품의 부산물인 홍삼박을 넣은 사료 4종을 먹인 결과 한우의 1+ 이상 등급이 26% 이상 늘었으며 장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 함량도 높아졌습니다. 남원시 지역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 치료 여부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로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내 수영장을 임시 휴장합니다. 순창군은 도내 확진자 발생 후 방역 소독을 강화해왔지만 2차와 3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명당마을 주민 30만 원, 연곡마을 주민 15만 원, 모산마을 주민 60만 원, 부안군 주산면 부서마을 주민 22만 5천 원, 김제시 공덕면 최경림 주민 11만 3,500원, 무주군 무주읍 하장백마을 주민 25만 원, 무주군 적상면 하가마을 주민 30만 원, 하조마을 주민 39만 원, 완주군 소양면 신교마을 주민 40만 원, 완주구 산내읍
유진아파트 주민 40만 원, 후역전 마을 주민 35만 원, 원후정 마을 주민 30만 원, 후상마을 주민 30만 원, 신평마을 주민 20만 원, 중해전 마을 주민 40만 원, 남석전 마을 주민 35만 원, 선동마을 주민 8만 원, 자암마을 주민 7만 원, 금곡마을 주민 7만 원, 부수마을 주민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온클라의 8번째 정기 연주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주목할 한국 여성 작가로 뽑힌 박효진 작가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북경찰청 기획 초대전 4번째 작가로 다음 달 2일까지 마법에 걸린 시간을 주제로 서양화가 숙향 작가 초대전이 마련됩니다. 최지선 개인전이 전북도 교육청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땅 몽골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전이 임실문화원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오늘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또 다른 세상 상상을 주제로 오늘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인문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정읍여성문화관에서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캘리그라피 등 9개 과정에 대한 교육생을 선착순 방문 접수받습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나눔과 공감의 가치로 세대 간 소통을 실현하는 인생 나눔교실 호남권 멘티 기관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7도에서 낮 기온 11도, 익산 6도에서 11도, 동북권 무주 5도에서 13도, 진안 3도에서 12도, 서해안권 군산은 5도에서 10도, 고창 5도에서 1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임실이 좋음 수준,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